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로봇 시장 매년 4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6월 2종목 500조 대박 납니다. 로봇 저평가 대장주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47,600명이고요.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근 정책 중에서도 새로운 신정책 테마주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테마주는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에 저희 김동석의 상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매년 40%씩 성장하는 로봇 산업과 더불어서 500조 대박 날 수 있을 만한 저평가 종목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뭐가 있냐면은 메모리얼 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전쟁에서 좀 전사하거나 아니면 추모를 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인데 이 메모리얼 데이 맞춰서 북한이 도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와주고 있고 주말 동안에 러시아가 디폴트라든가 여러 가지 발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꾸준히 매년 좀 40%씩 로봇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좀 500조 6월에 대박이 날 수 있을 만한 로봇 저평가 종목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아시겠지만 총 이 투자 규모를 생각을 해보자면 삼성 450조, 현대 63조, 롯데 한화 37조 해서 뭐 총 합치자면 뭐 530조도 540조쯤 되는 이 투자가 이번에 정말 초대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제 총 450조가 투자가 됐고요. 반도체, 바이오, AI 쪽에 투자가 됐습니다. 현대차는 63조고요. 전기차, PBV, 신사업 쪽에 투자가 된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삼성이 반도체 바이오 신사업 육성을 위해 2026년까지 총 5년간 450조를 투자하고 약 80%인 360조는 국내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2025년까지 4년간 63조를 투자하기로 했고 롯데그룹과 하나그룹도 37조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삼성의 미래 준비 발표를 통해서 투자 계획을 진행했고요. 그 당연히 뭐 반도체 초대 강국이라든가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기아나 현대모비스, 전기차, 수소차에 투자를 하는데 플러스 알파로 로보틱스와 미래항공 모빌리티에 투자한다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롯데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또는 모빌리티, 미래성장 산업과 화학유통, 호텔식품 등 4대 핵심 사업군에 투자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하나도 에너지와 탄소 중립, 방산, 우주항공 등에 20조 원을 포함해 37조 원에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투자를 쏟아낸 것은 이제 한미 기술 동맹 그리고 글로벌 경제 구조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첨단 산업을 키워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충분히 이제 뭐 이 첨단 산업을 결론을 지어보자면 사실상 삼성도 로봇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도 로봇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한화 사실상 이 방산 쪽도 어떻게 보면 로봇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근데 롯데도 로봇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밑에 내용들을 본다고 한다면 아예 로봇 얘기는 없다라는 거죠. 일단 삼성을 보시면은 여기 안에서 당연히 이 반도체에 대한 파운드리,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경쟁을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 로봇에 투자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아, 삼성은 투자하는구나. 현대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사업이라든가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건데 보시면 로보틱스, 미래항공 모빌리티,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인공지능에 투자하겠다. 아, 현대도 로봇에 투자하는구나 라는 거고 근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 신사업이지만 여기 안에 사실 바이오 투자하고 모빌리티 투자하고 하기지만 뭐 전기차 또는 뭐 전기차 충전소 나오지만
로봇 얘기는 거의 뭐 나오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환경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기계, 항공, 방산, 화학, 에너지, 건설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로봇을 아우르는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한화까지는 어느 정도 좀 엮인다 보겠지만 누구? 롯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롯데가 어떤 로봇 산업을 좀 추진하고 있느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로봇을 만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업이죠. 서빙 로봇을 누굴? 예, 보험을 가입시킨다는 거. 이제 로봇도 보험이 가입됩니다. 롯데 손해보험, 로봇 배상 책임 보험을 출시를 합니다. 이제는 로봇에 대한 보험도 나온다라는 거죠. 롯데 손해보험이 국내 로봇 플랫폼 서비스인 마이로봇 솔루션을 운영 중인 빅웨이브 로보틱스와 로봇 배상 책임 보험 관련해서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업자가 서빙 로봇, 바리스타 로봇 등을 운영할 경우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외에 추가 담보를 별도로 가입해야 했는데 이번 출시한 상품은 영업 배상 책임 담보, 구내 치료비 담보, 생산물 배상 책임 담보를 하나의 상품으로 담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 배상 책임 담보는 1억 원, 구내 치료 담보는 1인당 100만 원, 사고당 500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 음식은 1인당 1000만 원, 사고당 1억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다? 아, 롯데는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에 관련된 배상 책임 보험을 출시를 했구나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로봇 산업으로 진출해 나가는 투자, 로봇 산업으로 진출해 나가는 하나의 상품과 첨단 산업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로봇에 대한 보험을 든다라든가 또는 로봇이 우리 대신에 서빙을 한다라든가 우리 대신에 사고를 친다라든가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아,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개 기업 450조, 63조, 37조, 37조 총 합치면 600조가 넘어가는 이 국내 미래산업 투자가 뭐 각각의 핵심 산업에 투자가 됐지만 결국엔 로봇이라는 이 통일화된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우리가 뭐 서빙 로봇이나 그런 로봇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로봇 최근에 뭐 서빙 같은 거는 일반 음식점에서 다 뭐 쓰고 있는 거 알고 뭐 당연한 건데 이거를 뭐 대단한 거라고 얘기합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최근엔 뭐다? 국토부가 자율주행 주차 로봇을 상용화하자고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차를 그냥 세워놓으면은 차를 로봇 위에다 세워놔 이렇게. 그럼 로봇이 그냥 알아서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다? 차 꺼내줘. 그럼 와서 내 앞에다 차를 꺼내놓는 거야.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래서 보시면 국토부가 자율주행 주차 로봇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차 로봇 상용화를 통해 주차 시간 단축과 안전사고 위험 감소, 주차 공간 효율성 증대 등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대하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이중 주차를 한다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이 사이에 차를 이렇게 끼워 넣을 때 사실상 이 차 사고가 물론 안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카메라가 잘 돼 있어 가지고. 하지만 차 사고가 나기도 하고 초보 운전자들은 벽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이중 주차해 놓으면은 전화를 해 가지고 "차 좀 빼 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몸으로 밀어 가지고 이제 차를 끌고 나가야 되고 이런 좀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로봇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으면 얘들이 알아서 "내 차 이거 꺼내 줘."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쭉 빠지고 알아서 이게 쭉 나오거나 또는 "내 차를 해 줘." 그러면 이 사이에 알아서 이 올려 놓은 자율주행이 쭉 넣어 준다라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다가 상당히 이 자율주행 로봇이 안전사고라든가 이 효율성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운영 중인 자율주행 주차 로봇 제도화를 위해 기계식 주차 장치의 안전 기준 및 검사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 예고합니다. 그래서 주차 로봇 정의와 주차 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 검사 기준을 규정해서 주차 로봇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용자가 입구 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 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들어올리고 주차장 바닥 QR코드를 인식해서 경로를 따라 빈 주차 구역으로 이동시켜 주차를 합니다. 이용자가 출고 구역에서 차량 번호 입력하면 알아서 차를 또 끌고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천시 한 노회 주차장에서 실증을 통해 주차 로봇의 위치, 경로 인식, 안전장치 등 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하고 있는 상태고요. 주차 로봇이 상용화되면은 주차 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한 안전사고, 사람을 친다라든가 벽을 친다라든가 다른 차를 친다라든가 사고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주차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편의에 따라 주차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성이 30% 정도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언제부터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이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네. 이제는 뭐 로봇 출시 이런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는 자율주행 주차 로봇에 대한 시행령이 언제 9월부터 진행이 되는 거고, 개발이 아니라 시행령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시행이. 상당히 기대감이 크고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은 삶에 와닿을 수 있는 로봇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썩 현실적인 로봇이네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다 추가적인 로봇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봐야 보이는 벼룩보다 작은 0.5mm 초소형 로봇이 개발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로봇이고요. 이게 동전입니다. 동전 위에 요만한 로봇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정말 꿈만 꾸고 생각만 하던,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람한테 붙여놔도 또는 사람한테 GPS를 붙여놔도 과연 붙었나 안 붙었나 모를 정도의 로봇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벼룩보다 작아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볼 수 있는 초소형 로봇이 개발이 됐습니다. 0.5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발된 원격 조정이 가능한 보행 로봇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따르면은 존 로저스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레이저 빔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개 모양의 초소형 로봇을 개발한 이 학술지 사이언 로보틱스에 발표를 했고요. 이 로봇은 열을 가했을 때 기억된 형태로 복원되는 형상 기업 합금으로 동체를 만들고 얇은 유리 코팅으로 형체를 구형해서 복잡한 장비나 동력 없이 동체 탄성 변형 에너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빔으로 특정 부위에 열을 가하면 기억된 형태로 변했다가 식으면 원래 형태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어 기어가거나 뛰어오르는 등의 다양한 이 동작을 구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이라는 게 상당히 좀 우리 생각한 로봇과 좀 다르지만 힘을 줌으로써 이 팔다리가 좀 움직일 수가 있는 로봇이 된다라는 거죠. 힘을 줬다가 열을 줬다가 뺐다 하면은. 그래서 로봇이 작아 열이 식는 속도도 아주 빠르고 로봇의 크기를 줄이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펼쳤을 때 이 그림이 튀어오르는 팝업북에서 영감을 얻어 조립 기술도 활용을 했고 8년 전에 개발된 이 기술은 평면으로 특정 모양을 만든 뒤에 잡아당겼다가 하는 튀어오르게 하는 모습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레이저 빔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다리가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죠.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 모양으로 만든 진짜 0.5mm의 초소형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는 뭐다, 말도 안 되는 영화에서만 보던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뿐만 아니라 이제 좀 로봇이 우리 일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도 좀 도와주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들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안일을 하는데 집안일을 조금 도와줘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들 머릿속에 있을 텐데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로봇이 집안으로 성큼 들어오게 됩니다. 가사노동 돕는 로봇 시대 성큼 나아지게 됐고요. 보시면 식사 전 로봇이 수저와 물컵을 준비하고 다 먹은 그릇은 치우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제자리에 올려놓고 가정용 로봇의 미래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정용 로봇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봐주는 또는 진짜 이 신생아를 봐주는 그런 로봇들도 이제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국제 로봇 학술 대회 ICRA 2022에서 가사 및 기타 노동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 장치 개발 가속화를 알렸습니다. 그래서 다이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소기 브랜드죠. 직접 디자인한 로봇 손이 다양한 물체를 짚는 장면을 보여줬고 로봇 청소기 제품을 넣어 다양한 로보틱스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슨의 수석 엔지니어가 이 영국 월티처에 위치한 홀라빙턴 캠퍼스에서 비밀리에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 삼성 로봇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이슨 로봇이 아니고요. 삼성봇이랑 실질적으로 주고받는 삼성봇이 손을 내밀고 뭘 주고받는 이런 모습이
나아주고 있는데, 이런 이 로봇들이 정말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세팅도 하고 뭐 물건도 줍고 청소도 하고 정말 사람처럼 내 집안일을 도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지난해 이 2021년도에 삼성 서비스 로봇 삼성 핸디 시제품 보여줬고요. 테이블 세팅해줘 그러면은 로봇이 젓가락과 숟가락을 대신 놔주고 물컵까지도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식기세척기 안에 넣어서 뭐 설거지까지 도와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로봇 분야는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계속해서 사업 성장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고, 충분히 저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2003년 국내 기업 가운데 최초로 로봇 청소기를 출시하는 등 LG전자는 로봇 분야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로봇 청소기, 잔디깎기 로봇 등 가정에서 적합하게 쓸 수 있는 로봇군들을 계속 선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가 이 일에서만 쓸 수 있는 로봇들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 내 그냥 집안일이라든가 개인적인 일에도 도와줄 수 있는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우리 삶에 와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봇이라는 게 좀 말도 안 되고 현실적이지 않고 정말 어 극소수만 쓰는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와닿지 않을 텐데, 이제 내 집안일과 내가 하고 있는 뭐 사실상 음식을 먹을 때든 뭘 할 때든 도와준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누구든 관심을 가지고 누구든 쓸 수 있는 로봇들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굳이 로봇이 이렇게 현실적인 내가 해도 되는 거를 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이번에 진출을 하냐 한다면은 외국계 500조 시장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한다면 바로 이거죠. K방산입니다. 500조 규모로 세계 최대 미국 방산 시장에 진출길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하면 정말 이 500조 중에 10%만 하더라도 50조 규모로 우리가 진출하고 나중에는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해 보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국내 방위산업 업체들이 연간 500조 육박하는 세계 최대 방산시장 미국에 진출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방 상호 조달 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하면서 미국 방산 시장에 충분히 진출할 수 있지 않느냐, 그 500조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좀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대통령과 이번 이 미국과 한국이 21일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RDP, 이게 바로 국방 상호 조달 협정입니다. 논의를 개시를 하면서 국방부 공급망이라든가 공동개발, 제조 같은 이 파트너십을 좀 합의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기 도입 사업 시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수출 희망 업체에 대해 미국 우선 구매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고, 조달 대상 제품 원가에서 미국산 구성품이 전체 구성품의 55%를 넘어야 미국산으로 인정을 하고, 이를 넘지 못하면 50% 금액 할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긴 하고, 근데 이 RDP 체결을 한 나라에 대해서는 자국 이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좀 더 이 규정하는 비율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이 한국의 방산 기술을 넘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호주, 독일, 일본 등 28개국의 RDP를 체결했기 때문에 아마 한국도 이번 정권이 바뀌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이익이 좀 크기 때문에 국내 방산 업체는 그동안 미국의 방산 시장에 많이 진출을 못했지만 올해 LIG 넥선이라든가 하나 디펜스, 하나 시스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라든가 충분히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호주 등의 수출 계약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 양국 간 RDP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500조에 육박하는 이 방산 시장을 좀 어떻게 투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 500조 외국계에서 계속 성장하고 외국계에서 올라가는 이 시장 규모가 어디냐 한다면 이 500조 산업이 바로 이 방산 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40%씩 성장하는 게 맞아? 맞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로봇이 아니잖아.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로봇이 아니죠. 하지만 뭐다?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는 방산으로 로봇을 만들어서 판매를 준비 중이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LIG 넥스원과 현대로템에서 웨어러블 로봇에 푹 빠졌다는 거죠. 어떻게? 방산업계를 위해서.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흔히 과거에 이제 뭐 미래 기술을 봤을 때 전쟁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싸움을 할 때 보통 뭐다? 예, 로봇 슈트를 입고 싸우는 걸 많이 봤죠. 흔히 우리는 아이언맨 뭐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이런 걸 보면서 총도 좀 가볍게 쏘고 내가 힘이 뭐 50kg 들 거를 100kg 들고 내가 뭐 정말 10km로 달릴 거를 30km로 달리고 이런 내 신체 능력을 강화시켜 주고 내 확률과 내 진짜 뭐 모든 것들을 올려주는 그런 것들이 뭐다? 이제는 로봇으로부터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방산업계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운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전쟁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군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는 로봇이죠. 말 그대로. 방위산업 업체들이 웨어러블 로봇 상용을 앞두고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이언맨 슈트로 불리는 웨어러블 로봇은 군을 비롯해 산업계, 의료계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죠. 왜냐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무거운 짐도 거뜬하게 들고 군인은 아이언맨처럼 괴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착용형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LIG 넥슨과 현대로템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LIG 넥슨은 시제품을 한국공항공사에 납품하는 등 크진 않지만 최근 수익을 좀 내고 있는 상태고요. 약 방위산업청은 200억 원을 투입해서 LIG 넥스원 국방과학연구소 손잡고 웨어러블 로봇 한 종류인 복합 임무용 착용형 극력 증강 로봇 개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이게 나중에는 아이언맨 슈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LIG 넥슨이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 렉소입니다. 렉소가 이거예요. 이게 바로 LIG 넥슨의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력 보조 로봇과 근력 증강 로봇이 있습니다. 이중 근력 보조로 이 렉소 W와 렉소 V는 최대 하중이 각각 30에 55kg까지 달합니다. 제품 무게는 2kg와 4kg에 불과하기 때문에 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무게가 가벼운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튼튼하고 힘을 많이 받쳐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산업 현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이제 한 사람이 뭐 진짜 기계를 써서 들 것도 사람이 힘을 써서 들 수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고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현대로템이 생산하는 웨어러블 로봇 백스와 첵스를 생산하는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개발은 현대차가 맡았지만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분업화가 이뤄진 거고 백스는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평가받는 IDEA 디자인상과 레드닷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이제 웨어러블 로봇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 상태다. 어디를 위해서? 방위 산업체를 위해서. 그래서 실제 지금 어떻게 2020년 4천억 원에서 2025년까지 약 2조 3,188억 원까지 연평균 몇 프로? 40% 성장에 달하는 게 바로 로봇 산업이다. 그것도 방위 산업, 로봇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진짜 매년 40%씩 성장이 나오네. 근데 성장이 나오는데 어느 산업에? 방산업에. 근데 방산업에 이게 얼마짜리 열렸다고 이번에 미국에 500조짜리 시장이 열렸다라는 거죠. 이보다 더 나은 기회, 이보다 더 성장적인 기회가 어디 있겠냐. 그게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방산에 관련해서 성장성이 매년 40% 이상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 더불어서 이 500조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아, 이제부터 계속해서 몇 년 안에 2년, 3년 안에 매년 4, 50% 성장할 거면 지금부터 관심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원래 알고 있던 로봇주가 아니라 새로운 로봇주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유일 로보틱스고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바닥에서 올라주고 있는데 아직 좀 상승이나 반등이 좀 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 상승이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T 로보틱스입니다.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로봇 이슈가 한 번씩은 있을 때 급등을 만들어 주는데 최근에는 좀 급등세가 좀 강하게 안 나와주면서 관심을 좀 가질 법한 구간 라인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RS 오토메이션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은 삼성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급등이 한번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에 눌림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이 충분히 21선 돌파한 부분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삼성 로봇 관련주다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여러분들 몰랐던 거 또는 알아야 되는 거 정리해 준 거 알겠는데요. 이 로봇 정책 말고도 신정책으로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 무료로 좀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나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라든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접속을 하시면 이제 스마트폰 내에서 뭐라 검색을 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고요. 꼭꼭꼭 어플 설치를 무료로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어플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극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극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좀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신정책 테마주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구독자 4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배포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이제 여기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책주 총정리 자료집 올려놨죠. 이거 무료로 100% 무료니까 다운로드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27일, 26일, 25일, 24일 추천주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5월 저희 30일에도 추천주 하면서 무료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와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장 시작 전 시황은 극비 분석에 올려놓습니다. 보시면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 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극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테마주나 매매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대지열병이 있다. 그럼 왜 대지열병이 이슈가 됐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드리죠.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100%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